시장은 10월 한 달만 보면 어쨌든 성장의 스토리가 명확한 섹터로 돈은 집중이 됐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10월 달에 거의 3조 원 정도를 국내에서 매수를 했는데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네 종목들이 거의 4개 정도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됐다는 점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간입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여러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간선거를 지나면서 또 관전 포인트로 볼 것들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오늘 여의도의 일타 강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이제 중간선거가 지나가면서 2차 전지들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네. 이제는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좀 쉬는 과정으로 가는 건지 끝난 건지 소위 단기적으로 네. 아닌 건지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최소한 10월 달만 놓고 보면 네. 사실 한 달 동안 2차 전지 섹터를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주도 섹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등을 생각해 보면 네. 그 큰 주식들이 대부분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또 집중되면서 바닥권에서 거의 20% 이상 네. 대형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한 달 내에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적으로도 약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었던 자리였고 소재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그룹들, 그다음에 네. LG 화학 등등 전반적으로 소재 업종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장비 업종도 약간 뒤늦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부분 10월 달에 한 달 수익률을 충분히 낸 상태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를 놓고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하다는 약간의 네. 전망세가 나오면서 신재생 쪽이 미국도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전기차 섹터라든지 그렇고. 근데 공화당이 네. 이제 승기를 잡고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약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정책이 전통 산업에 대한 이슈를 공화당 쪽이 좀 더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유가라든지 전통 산업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좋아지면서 갈 수는 있는데 다만 그 IRA 법안, 그러니까 인플레 방지 법안 자체는 이게 양하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결정이 된 표결이 의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바꾸기를 원하는데 이미 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 인플레 방지 법안 관련된 부분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상당히 좀 저희들은 불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일부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상하원 양쪽 다 해서 일부 이제 3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소식은 들립니다만. 주로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발의한 거지 사실은 그게 법률 개정된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상원과 하원에 발의를 했던 의원이 알리바바하고 조지아주인가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와 기아차가 있는 공장 지역의 지역구의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투자 여러 가지 또 세 이런 것들을 가해서 할 일을 면피해야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은 여러 가지 로비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 기아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양쪽의 어떤 의원을 통해서 상하원 쪽에 약간 로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정상적인 로비 활동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를 좀 이제 발표를 했다는 부분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이 너무 그 IRA 법안이 완전히 폐기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축소가 되거나 이게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있다 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일부 이제 업종별 순환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조금 이제 다르게 좀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두드러진 특징은 차이나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일부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 화장품주가 또 급등락을 급등했다가 다음날 또 급락했다가 네. 또 급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불거지면서 최근에 좀 올라왔던 2차 전지 쪽을 조금 줄이든지 약간 매도를 하면서 이 차이나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니까 네. 기존에 또 많이 올랐고 네, 차익 맞습니다. 실현하고 그 자금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공화당 우세와 관련된 전망도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다소 좀 신재생 쪽에 힘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어떤 느낌, 네. 그리고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약간 빌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꺾이다든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 국내 셀 3사나 소재 업종이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높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20배, 30배 받는 이 섹터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공장 증설이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입금이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뭐 증자 이슈가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은 10월 한 달만 보면 어쨌든 성장의 스토리가 명확한 섹터로 돈은 집중이 됐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10월 달에 거의 3조 원 정도를 국내에서 매수를 했는데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네 종목들이 거의 4개 정도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됐다는 점은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수급은 10월 달에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들이 중간선거 이후에 11월 연말에도 2차 전지가 이렇게 주도권을 질 수 있느냐. 네. 그게 궁금한 거죠. 뭐 성장의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업종 순환매가 돌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 플레이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이슈인데, 사실은 일부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미 이제 리오프닝을 지시를 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이제 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쪽의 기사인데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중국의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이걸 부인하고 있고, 부인을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독일의 슐츠 총리가 중국을 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갔겠어요? 예. 네, 그냥 갔겠냐고, 네. 밥 먹으러 갔겠냐고. 다 이야기가 포석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가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을 중국에서 허가를 해서 외국인들이 맞추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 그 mRNA 관련된 해외 쪽의 백신이 중국 쪽에서는 공식적인 허가가 안 난 상태고요. 그렇죠. 중국 내부의 독자적인 백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접종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물백신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야기는 있었지만, 검증된 그 어떤 바이오엔텍의 어떤 mRNA 관련된 백신이 유입이 되면서 우선적으로는 외국인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뭐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리오프닝으로 간다는 쪽으로 볼 수 있겠고, 전향적인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건 아니지만 지난 주말에는 또 상하이에서 마라톤 대회가 또 개최가 됐습니다.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개최를 했다는 것은 대규모 인원이 마스크를 벗고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인 완화 정책이 또 일부 이제 공식적인 행사, 대외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일단 완화적인 정책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보였다는 점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그 중국 수출입 지표가 있습니다. 중국 수출입 지표가 지금 거의 한 28개월 정도 만에 쇼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오히려 굉장히 이것 때문에 긴장감이 높여지면서 대내외적인 어떤 부양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결국 리오프닝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약간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 정조 쪽에 어떤 우리 폭스콘 공장에 이 확진자 수가 이제 공장 내에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일부 뭐 사람들이 동원돼서 내부적으로 확진자가 있는 이 그 밀폐된 공간에, 공장이 아주 큰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내부적으로 몰아놓고 이게 어떻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항체가 형성되면서 괜찮아지는지를 뭐 실험했다는 약간 루머 같은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공안이나 이쪽에서 많이 이제 집중 투입이 돼서 뭐 공장을 뭐 둘러싸고 이렇게 사람들을 안쪽으로 몰아놓고 그런 부분을 뭐 확인 검증하기 위한 뭐 그런 식의 이야기 썰도 시장에서 돌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방역과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점진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게 이제 어쨌든 독일 총리가 중국에서 mRNA 관련된 백신을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일단 맞는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수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수입 관련된 어떤 백신을 맞기는 좀 힘들 부분을 가지만 외국인들을 먼저 맞으면서 어쨌든 어떤 면역력을 어떤 올리는 쪽으로 결국은 가는 쪽이고 결국은 그게 내년 정도의 전인대 시점에 네. 한 3월 정도, 그러니까 1분기 3월에 전향적인 어떤 그 태세 전환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상방적으로 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쪽이 뷰가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